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밤사이 비가 모두 그친 가운데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오르겠습니다. 전주 26도, 익산은 27도 안팎이 예상되는 등 24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연일 거론되면서 대피시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 실태는 어떨까요? 나금동 기자가 대피시설을 살펴봤습니다.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돼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대피소임을 알리는 유도 표지판은 물론 손전등이나 라디오, 구급함 등 민방위 대피소에 있어야 할 필수 물품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방송단자함은 굳게 잠겨 있어 작동이 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해 24시간 열려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문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관리자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비어 있어야 할 대피소에는 북이며 꽹과리 같은 국악기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인근 주민 풍물패가 창고처럼 써온 겁니다. 건전지가 없는 라디오는 먹통입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심하게 슬었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수선을 싹 하고 그리고 무엇을 여기서 사람 들어오게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면 안 되지. 누가 들어갔어요, 그걸 냄새 나는데. 뭐 여러 가지가 불편하구만. 뭐 여기 하루 종일 있다고 보면은. 구청 안에 있는 대피소는 어떨까? 공무원들조차 재해나 전시에 사용할 구호물자 보관 창고를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지 몰라 허둥댑니다. 40분 이상 기다렸지만 결국 문조차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까지 같이 현장에 가면서 점검을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에 있는 민방위 대피소는 570여 곳. 최후의 안전망이 돼야 할 시설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은 전북에서 가장 가까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 원전의 경납 건물에서 구멍이 발견되는 등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 지원 등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영광의 한빛 원전에선 지난해 철판 부식이 확인됐습니다. 해결료를 둘러싼 철판이 녹슬어 기준치보다 얇아진 겁니다. 지난 7월에는 최대 18cm 깊이의 구멍이 50여 개나 확인됐는가 하면 원전 핵심 설비인 증기 발생기에서 망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빛 원전의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빛 3석에서 철판 부식이 또 발생이 되었고 우리가 이때까지 신뢰하던 이 방벽 자체가 다 무너졌다는 게 사실은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전북 민관안전위원회를 구성해 한빛 원전의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순이 그 자리에 와서 충분하게 사항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이 봤었을 때 동의할 수 없으면 가동을 멈추게끔 하는 거부권을 저희들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 배분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전북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한빛 원전과 가까운 고창군과 부안 5개 면이 포함됐지만 한수원은 전남에만 해마다 4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로부터 안전적인 보호 조치를 위해서 방사능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빛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전북 대부분 지역이 피해를 입습니다. 전북이 원전 정보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에 제2사옥을 짓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금융타운을 만들겠다는 전북의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본부가 운용하는 연기금의 규모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운용하는 연기금 규모가 600조 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1000조 원, 2043년에는 256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334명인 기금운용본부의 정원 또한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비해 현 사옥 앞에 2020년까지 10층 규모의 제2사옥을 짓기로 하고 내년 사업비로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도 사무실이 지금 인력까지 그냥 딱 맞는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많은 스페이스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금융타운 조성을 추진해온 전라북도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금융타운은 여기에 전북 금융센터와 연기금 전문 대학원을 더하면 완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금융센터 설계비를 확보하고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은 저희가 그 용역비 2억 원을 가지고 연기금 전문대학원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내년 중에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될 예정인 가운데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위임 사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서 그동안 권한 다툼이 잦았는데요. 시도교육청들이 중앙정부가 가진 초중등교육 권한의 대폭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2년 전 도내 2,000명이 넘는 교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며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교육감은 자신의 권한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전에도 김승환 교육감은 일제고사와 교원 평가 등과 관련해 모두 10건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권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국가 사무의 지방 위임 구분이 명확치 않았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은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의 대상을 정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되지 않고 잡무만 떠넘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은 대통령 공약에 맞춰 초중등 교육의 권한 이양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해 전북교육청이 권한 이양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사무를 전수조사해 지방 이양 권한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이번 기회에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도교육감 권한인 사항들을 중앙정부에서 훌륭한 형식을 빌려서 계속 간섭하고 개입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고 선정해서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시도교육청들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단위학교로 대폭 넘겨주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예산과 정책을 중앙정부가 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무늬만 교육자치라는 오명을 벗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도청 앞 신시가지 번화가 일대가 불법 전단지로 온통 도배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쓰레기가 심각한 수준인데 관리당국은 단속에 뒷짐반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엽이 지듯 한 장, 두 장, 길바닥 위로 널브러지는 전단지들. 사람 사이를 활보하며 뿌려대니 금세 길바닥 전체에 전단지가 나뒹굽니다. 차 유리 곳곳 도배하듯 빙 둘러꽂은 전단지. 역시 고스란히 쓰레기가 됩니다. 대체 얼마나 뿌려진 건지 주워보기로 했습니다. 네, 초부터 일일이 세면서 줍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약 4, 5m 정도 되는 구간에 버려진 전단지를 주워봤더니 대략 100장 정도의 전단지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길만 더럽히는 줄 알았더니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 넘어지셨는데. 네. 아, 여기 종이가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져서 아파요. 전단지를 조금 뿌리는 이유가 전단지를 뿌리는 게 제일 홍보 효과가 잘 돼요. 바닥만 쳐다보고 가니까 바닥에 놓으면 날이 밝으니 널브러진 전단지가 더욱 적나라합니다. 별 수 없이 치우지만 가늠하기도 벅찬 양이라 매일 아침이 고역입니다. 이건 힘들어요. 이게 땅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전단지를 깔아버리니까 빗자리도 잘 쓰러지도 않고. 오랜 골칫거리지만 단속은 없습니다. 공중에 뿌린다든지 창문에 끼워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돼. 10장 이내는 장당 8,000원, 20장 이하는 17,000원. 지금 단속 건수는 어떻게 돼요? 단속 건수요? 네. 전단지 부과 건수가 없네요. 뒷짐만진 단속에 몰량심 불법 전단지가 무차별 살포되면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시민의 당연한 권리도 전단지 더미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옛 군산세관 청사를 현대적 박물관으로 꾸민 호남 관세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 향토박물관에서는 남원성 전투 420주년을 맞아 특별전이 열립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09년 된 옛 군산 세관 청사를 단장한 호남 관세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세관 건물로 역사성을 간직한 호남 관세박물관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100년의 세관 역사를 방문객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역사의 장, 체험의 장, 공전의 장 등을 비롯해 크게 8가지 테마로 구성하여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등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남원 향토 박물관에서 정유재란과 남원성 전투 연합특별전이 오는 11월까지 열립니다. 일본군에 맞서 싸운 남원성 전투 42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전시회는 정유재란 당시의 각종 무기와 고지도 등 희귀자료 100여 점이 공개됩니다. 이 남원성 전투를 통해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이 전시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익산시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익산시는 생활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성과를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1회 개화 유채쌀 축제 성공을 위한 주관단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부안개화농협과 경관단지협의회 등 6개 단체는 유채쌀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의 노동계가 법정 관리 상태인 넥솔론의 회생을 위해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넥솔론 노조는 넥솔론의 청산을 막으려면 정부가 태양광 소재 산업을 지원하고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의 채권 출자 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투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하는 넥솔론이 문을 닫으면 400명의 실업자가 양산된다며 정부와 채권단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전주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사회복지시설 235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유용과 인권 침해 여부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다음 달 20일까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2곳이 시설 신고 과정에서 허위 경력 제출과 보조금 유용 같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